보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 보냐면 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그거 한번 읽어봐봐요. 읽어보는데 거기에 처음에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고배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서 문제 풀 때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좀 더 그 사건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거기는 내용은 알 거니까 그 내용 그냥 넘어갈게요.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고 고배 법칙은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잇따라 일어나는 거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는 안 풀고요. 예제는 안 풀고 유제 1번 같은 거 하면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1번. 자, 유제 1번 읽어볼게요. 세 집합이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은 2하고 3하고 4가 원소로 있고 B라는 집합은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집합도 있는데 C라는 집합은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자 이렇게 있죠. 왜 늦었어? 자, 알았어요. 일단 해봅시다. 마스크 쓰고 말 안 하네. 자, 보세요. 네, 자,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A하고 그 다음에 BC를 곱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문제에서는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 합한 결과가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치? 한다? 그럼 봐봐요. 문제를 풀 때 사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크게 먼저 보는 거 알겠죠? 크게 먼저 보면은 나는 얘를 크게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다 이거야. 홀짝을 기준으로. 이해돼요? 네, 뭘 쑥덕쑥덕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죠. 자, 봐봐. A하고 그 다음에 BC에 곱하고 더해서 홀수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홀수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야. 이렇게 만들면 이게 홀수랑 짝수랑 더해서 홀수가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번엔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홀수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 이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그치? A가 홀수면서 동시에 짝수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안 일어나.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안 일어나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1번하고 2번의 경우의 수를 덧셈을 하면 된다 그 얘기야. 돼요 이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홀수랑 짝수인 거 이거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A가 홀수인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한번 찾아봐. A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3 하나.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의 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랑 C랑 곱해서 짝수인 경우의 수를 세볼게.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B랑 C랑 곱해서 짝수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는 이 소리야. B나 또는 C가 짝수. 이 소리거든. 그치? B나 또는 C가 짝수다 이 얘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X 한번 쳐보면 B가 짝수고 C가 짝수인 것도 되고 B가 짝수인데 C가 짝수 아니어도 되고 B가 짝수가 아닌데 C가 짝수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세 가지를 다 세야 돼. 이거 세 가지 다 세도 돼요. 세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편하겠죠. 이게 전체에서 B랑 C랑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이렇게 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B에는 숫자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C에는 7개가 있으니까 이만큼이 B랑 C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야. 이것도 곱의 사건이잖아. 내가 B에서 숫자를 하나 고르고 C에서 하나의 숫자를 골라서 곱하는 거는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해야 곱하기 해서 BC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이어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두 개였다는 뜻이지. 그렇지?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서로 곱하니까 35가지가 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몇 개를 빼면 되는 거야? 둘 다 홀수인 거 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홀수가 3하고 5하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A도 골랐고 BC의 곱도 골랐어 경우의 수.
근데 이거 두 개를 또 다 골라서 더해야지만 홀수인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잖아. 이게 연이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다시 곱하기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끝났죠?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여기는 35개가 있고 얘는 8개가 있으니까 둘이 서로 빼면 얼마가 돼요? 17개가 나오죠. 이해됐죠? 네, 27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하고 짝수다 이것도 풀어볼게. 짝수는 두 개밖에 없어. 2하고 4. 그래서 2하고 4. 그 다음에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세놨어요. 8개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6. 그래서 이거 둘은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더하면 얼마냐면 4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틀렸네? 왜 틀렸지? 응? 야,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는구나. 진짜 바보 아니야?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1, 2, 3이네. 아씨. 아까 승우랑 뭔가 숫자가 다른 느낌이었어. 아씨 망했어. 얘가 2개야. 얘가 1개.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8이죠? 27 곱하기 2가 얼마예요? 그러면 54죠? 네, 미안. 이게 맞아요. 자, 첫 번째 문제도 망했네. 답이 그래서 얼마예요? 둘이 서로 더하니까 60이에요. 됐죠? 찾을만 했었는데 아무도 못 찾은 거 보니까 안 듣고 있었군요. 야, 쏙닥거리지 말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게 조금 더 위에 거보다 어려워요. 위에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2번 문제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2번 문제 풀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다 센다는 거야. 일단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일단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다 세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읽어보고 풀어보자. 봐봐. 야, 문제 잘못 쓰면 얘기 좀 해요. 알겠지? x-a의 제곱하고 y-b의 제곱은 1이래요. 이거 뭐예요 이게? 원이죠 원. 그치? 써있기도 하고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있어요. 야, 원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 원하고 이렇게 생기면 되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생기면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d라고 하자. d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가 판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있지. 물론 외우면 편하지. 근데 그걸 그냥 d랑 r이랑 비교해서 반지름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얘네들이 d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고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안 만나겠구나. 이거를 갖다가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없지. 이걸 왜 외워? 그잖아. 이거 그림하고 d랑 r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위치관계를 파악한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개념만 잡혀 있으면 이거 구체적으로 식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냐면 이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뒷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치? A, B라는 원의 중심에서 누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다.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치? 자,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공식은 얘 또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루트 3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의 제곱이고 A하고 B하고 넣어서 절대값이에요.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지. 됐죠? 이게 거리예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읽어보면 여기가 x-a의 제곱이고 y-b의 제곱이고 이게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그래서 a, b였던 거고. 그쵸? 반지름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1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거리가 더 짧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얘가 5니까 양변에 5를 곱해서 절대값이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면 풀립니다. 이해돼요? 근데 봐봐. 이거를 만족하는 A, B 순서상을 찾아라 이게 문제야.
그리고 숫자는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 자연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거 다 구해봐야지. 그치? 다 구해봐야 돼.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절대값은 일단 싫으니까 없앨게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고 이게 5보다는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도 넘겨서 없앱시다.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a 마이너스 4b고 그 다음에 6이 아니다 4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데 여기 3a나 4b 중에 하나를 넘겨가지고 문자 하나를 기준에 놓고 푸는 게 편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4b를 넘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음에 안 드니까 4b를 넘기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쓸게 이제 4b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a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b에 플러스 4예요. 근데 b라는 값이 1부터 6까지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사건을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b가 1인 사건이 있는 거고 b가 2인 사건도 있고 b가 3인 사건, b가 4인 사건, b가 5인 사건, b가 6인 사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족하는 a값이 몇 개 있는지 세면 순서쌍의 개수도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1부터 대입해서 풀면 돼.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기는 3a야.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집어넣으니까 8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누가 있을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값이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더 이상은 없죠. 3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또 그냥 수열처럼 바라보면 등차 수열 4씩만 더하면 돼. 그냥.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더하면 얘는 이제 2가 될 거고 여기는 3a이고 얘도 4를 더하니까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쓰라고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a는 또 누가 되는 거야? 2보다는 커야 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 3은 9니까 되고 4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호 붙으면 안 돼요. 그치? 등호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3개야.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돼. 얘는 그러면 6일 거고 얘는 3a이고 여기는 16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a라는 답은 1은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부터네요. 3도 되고 4도 되는데 5도 되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여기는 10이고 3a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값은 또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4부터 되죠? 5도 되죠? 6, 3, 18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는 3a가 되고 여기는 24가 됐어. 그러면 a라는 값은 다시 얼마가 될 거냐면 14니까 4도 안 되고 5부터 되네요. 5도 되고요. 6도 되고요. 7도 돼요. 그치? 근데 7 쓰면 돼요? 안 돼요? 신나가지고 여기 7 쓰면 니 망하는 거지. 그치? 왜요? 그래 a는 6 이하의 자연수만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7도 되기는 하지만 a값에 내가 처음에 정해준 범위랑 넘어가기 때문에 더 세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없어. 안 돼. 알겠지? 그럼 왜 마지막 거는 이제 여기가 64 여기가 18이고 3a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8이도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그럼 a값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개수를. 그럼 얘는 2개고 3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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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개고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이해?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13개죠. 이해돼요 이거? 아니 뭐 이게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게 괜히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무슨 생각이냐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설마 이걸 다 세? 뭐 이런 거 다 세야 돼.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세겠다. 다 세겠거니 생각하라고. 알겠니? 다 세겠거니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배운 순열도 나오고 원순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걔네들이 좀 통합이 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더할지 그 안에서 어떻게 곱할지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앞에 있는 두 문제를 열심히 풀었고 그 다음에도 읽어볼게요. 이제 순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 그치? 이건데 지금 NPR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 말로 할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할 건데 순서는 내가 정해줘야 되고 순서 바뀌는 경우의 수를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세야 하고 중복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NPR은 잘못 썼다. 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마지막 n-r 플러스 1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고 조금 배운 사람처럼 쓸 때는 팩토리얼을 이용하는데 여기가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요. 거기 책에 보면 첫 번째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값들 있죠? n평이 1이라거나 0팩토리얼이 1이거나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어요. 3번은 너무 쉽고요. 4번만 잠깐만 봅시다. 어렵진 않은데 4번 야, 그리고 이게 4학년 책이니까 뭐 꼭 순열로 풀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나오는 대로 풀어요. 네가 풀 수 있는 대로 풀어요. 봐봐. A라는 집합은 1, 2, 3, 4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으로 대응표 만드는 게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대응표로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이렇게 집합 두 개를 대응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고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써있는데 가에 보면 1대1 함수라고 나와있지. 보여? 거 1대1 함수에다가 표시해요. 1대1 함수에다가 표시하고 P라고 써놔요. 1대1 함수는 순열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1대1 함수는 순열로 계산해라 이런 뜻이야. 순열로 계산하라는 뜻이고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P4 이렇게 나오는 뜻이야. 그냥 1대1 함수다 라고 하면 여기가 중심이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정역에 있는 원소 4개의 짝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6C4야. 미안해. 6P4야. 1대1 함수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다 더했는데 그게 뭐가 되래요? 짝수가 되래요.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4개의 숫자가 골랐을 때 다 더하면 그 값이 짝수래. 그러면 다 짝수로 고르면 되는데 1대1 함수니까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짝수가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되는데 3개니까 짝짝짝짝은 안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 있어요? 짝짝, 훌훌 있죠. 짝, 그 다음에 짝,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홀도 있죠. 그치? 이것도 다 더하면 짝수죠. 근데 홀수가 그러면 4개는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경우의 수는 이거 하나밖에는 없네요. 그치?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면 돼. 짝수 2개 골라. 그러면 3개 중에서 지금은 순서 안 중요하니까 3개 중에서 몇 개가 짝수야? 2개를 골라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다시 홀수 2개를 골라내라니까 1, 3, 5, 3개 중에서 다시 순서 상관없이 일단 2개를 골라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원소 4개짜리 B- 집합을 만든 다음에 1대1 이번엔 대응시키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써놔요. 밑에다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일부 이렇게 풀었어. 밑에다가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1대1 대응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요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만 곱하면 되냐면 4팩토리얼만 곱하면 답입니다.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얘가 3이고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예요. 알겠죠? 그래서 9 곱하기 24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4, 9, 36이고요. 그 다음에 9, 28이니까 얘가 216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4번이고 위에 거 3번 안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얘기가 나오는데 원순열 이것도 원순열 얘기도 회전에서 같은 경우의 수는 회전에서 같은 순서로 돌아가면 그거를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게 원순열이죠. 그치? 아이디어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잘 사용하면 좋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답이 원순열의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n-1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물론 계산식이 똑같아요. 이게. 당연히 답이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맞잖아. n 하나 약분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할 땐 다른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발점이 다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회전하는 것은 똑같은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경우의 수로 나눗셈을 한 거예요. 걔네들을 묶음으로 만든 거예요. 걔네들을 똑같은 묶음이야 라고 해가지고 나눗셈을 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1 팩토리알 요거 계산한 건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출발점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는 아예 회전을 못하게 한 거고 이거는 회전을 시킨 다음에 같은 걸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하는 거야. 알겠죠? 아이디어가 조금 달라.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문제에서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문제 풀어봤던 것 같아. 정사각형 8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색깔이 8개가 있어. 여기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얘가 회전하면 다 똑같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니?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출발점이 됐으니까 요 사각형 회전하는 경우의 수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8팩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2로 나누면 돼. 그럼 원소율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만 풀어도 돼. 이 방법을 푸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이해돼요? 근데 뭐 자기가 진짜로 안 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을 고정시켜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2가지를 다 익숙하게 하는 게 좋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몇 번 풀 거냐면 6번을 풀게요. 6번. 왜냐면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와서 6번을 하나 풀어볼게요. 봐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곰이 있는데 7개의 곰을 원형 테이블 주위에 배열을 할 건데 짝수가 적혀있는 곰끼리는 이웃하지 않는이라고 써있죠. 그치? 자, 거기 보면 이웃하지 않는 문제 나오죠.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요.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수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치? 그럼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100% 이렇게 푸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이웃하지 않게 뭔가를 안 쳐라라고 하면은 2가지 경우의 수로 주어진 애들이 나뉩니다. 이웃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애들이 있어. 알겠지? 이웃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써놔요. 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이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애들을 먼저 배열해요.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고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세모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세모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풀면 절대 X표끼리는 절대로 이웃을 안 하지. 돼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시 어떻게 푼다? 처음에는 이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 그 다음에 얘들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구성원들을 다시 배열을 해. 이렇게 풀면 100% 풀려. 해볼게요. 봐봐. 그럼 여기 지금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이건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짝수랑 홀수로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짝수는 이웃하면 안 되고 홀수는 이웃해도 돼. 그러면 짝수는 몇 개 있어? 2, 4, 6 3개 있잖아. 홀수는 몇 개 있어? 4개 있겠지. 7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형 테이블에 배열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배열하라고? 이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홀수를 먼저 배열을 하라고. 홀수를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는 거를 원순열로 배열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사건 홀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쓰죠. 3팩이야. 그치?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 세모와 세모 사이들이 있죠. 여기도 사이고 여기도 사이고 여기도 사이고 여기도 사이야. 그치? 그럼 여기 총 몇 개의 자리가 있는데?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짝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4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안 치면 되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3개를 정해서 사람이 앉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됐죠? 자, 이렇게 안 치면 돼. 얘들아, 근데 이거 세모 자리에 세모 사이에 앉을 때는 원순열이 아니야? 그건 원순열이 아니야. 사람이 앉았으니까 이제 방향이 다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요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테이블에 다 앉죠. 그치?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24죠. 자, 됐죠? 이렇게 푸는 게 답입니다. 이해되지? 원순열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하고 배열을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알고 있어라 이 얘기야. 알겠지? 야, 넘어가자. 그 다음에 재밌죠? 재밌어서 기절할 것 같네요. 좀 있으면 다들 기절할 것 같네. 야,
문도 열 수가 없어 오늘은. 그치? 밑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좀 열어줄게요. 네. 에어컨 청소도 빨리 해야겠다. 조명 얼리게. 아이고 아까 소근소근 하더니 이제는 소근소근 주무시려고 그러네. 자 일어나요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나오죠. 자 중복순열은 기호가 파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중복순열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계산 방법은 n의 r제곱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말로 할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건데 그치?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순서 바뀌는 건 다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뽑을 때 중복해서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 값이 여기에 있는 n 값보다 커져도 돼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냐? 누굴 중복해도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세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도 하나 해보면 예를 들면 7번 이건 7번 한번 해보죠. 봐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세 대의 버스가 있고 버스 정류장에는 4명의 학생이 있어요. 각자 한 대의 버스를 택할 거예요. 거기 써있잖아. 누구를 택한대. 누구를 택한대. 버스를 택하는 거지. 서로 다른 몇 개의 버스 중에 3개의 버스 중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3파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몇 번 선택을 하겠어요? 사람 숫자만큼 선택을 하겠죠? 4명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4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3파이 4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은 3의 4승이고 당연히 81이다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이해돼요? 바꾸잖아 말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 바꾸잖아 말이 안 된다. 봐봐. 자 이거랑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버스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1번 버스가 1번, 2번, 3번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 1번을 선택했다 치자. 2번 버스가 1번 사람을 또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반으로 갈라져야 돼? 아니잖아. 말이 안 돼. 바꿔서 생각하면. 알겠죠? 정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8번도 쉬우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자 봐봐. 이 책이 이게 마지막 분류거든요. 얘가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합법칙, 고법칙 분류해줬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순열 분류해줬죠.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 마지막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기본 공식들이니까 이거는 다 그냥 나올 때마다 사건 하나처럼 처리할 수 있게 공식을 기억해라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봐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보여요? A라는 애가 있고요. A라는 애가 2개 있고요. B라는 애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3개 있고요. C라는 애가 2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배열한다라고 치면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배열이 안 돼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7개가 있으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배열하고 싶은데 배열을 못해.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다른 걸로 만들자 이거야. 1번, 2번, 1번, 2번, 3번, 1번, 2번 이렇게. 돼요? 다른 걸로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다 다르니까 뭐라고 쓰면 돼? 나열하면 7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여기는 1하고 2하고 A끼리 서로 자리 바꾼 건 원래 같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다 똑같이 묶어주자 그 얘기야. 같은 방법으로 B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다 똑같으니까 묶어주자 그 얘기야. C들끼리 서로 자리 바꾼 것도 같은 거니까 묶어주자 그 얘기야. 그래서 요게 답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일반적으로 다시 쓰면 내가 N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예를 들어 같은 것들이 P개도 있고 Q개 있고 R개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가 있는 것들끼리는 숫자만큼 팩토리얼을 계산하랴 그 얘기야. 팩토리얼 나눠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N하고 N이라는 값이 P랑 그 다음에 Q랑 R이랑 더한 값이랑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어볼 건데 9번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9번은 풀어야 될 것 같고 10번은 뭐 길찾기는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건 안 할래요.
그래서 9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읽어봐요 지금. 자, 9번. 그림과 같이 7개의 숫자가 있는데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고 4가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얘네들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문제는 뭐예요? 홀수가 몇 개 있는지 세래요. 그러면 홀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홀수가 나타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홀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홀수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3밖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배열해 달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전부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가 없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열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어떤 숫자들을 먼저 쓸지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좋아요. 한다? 맞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건데? 기준만 네가 명확하게 세우면 돼. 나는 어떻게 세웠냐면 난 이렇게 세웠는데 뭘로 세웠냐면 4라는 숫자가 몇 개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한다. 자, 만약에 4라는 숫자가 3개가 들어갔어. 숫자 4가 3개가 들어갔어. 이해됐죠? 그러면 4, 4, 4 이렇게 채워진 거지. 자, 그냥 눈에 보이기 쉽게 쓸게요. 4를 내가 3개를 선택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빈자리 하나 있고 여기는 2나 3이나 아무나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4, 4, 4, 2도 있고 그 다음에 4, 4, 4, 3도 있어요. 자, 4가 3개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그 안에 다시 2개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나는 4를 2개만 넣어볼게. 그럼 남은 2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남은 2자리를 2하고 2로 채울 수도 있고요. 4, 4, 2, 3으로 채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4, 4, 3도 있으니까 4, 4, 3, 3으로도 채울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3이 또 있잖아. 근데 3은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 열어줄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4가 2개 있는 걸 했으니까 4가 하나 들어가는 케이스를 세볼게요. 그러면 4가 하나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빈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2하고 2하고 3으로 채울 수 있죠. 근데 3은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없죠. 그러면 4를 하나도 안 쓰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3, 3 예, 밖에는 안 났는데 문제는 개수가 3개가 안 되죠. 4개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야 돼. 이게 같은 문자가 있는 수열이라는 거야. 얘네들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근데 4잖아 그냥. 얘는 그냥 4개잖아. 보이죠? 얘는 몇 개예요? 이게 이제 풀 때 4팩을 계산대로 하면 2팩, 2팩으로 나누세요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4자리 중에 4가 들어간 자리 2개만 선택하면 게임 끝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4씨2라고 계산해도 편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냥 4팩이고 2팩이고 9색 맞추기예요. 1팩, 1팩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12가지가 나와요. 이건 다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 더 하시면 되고요. 이거 8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18가지가 나오고 얘는 12가지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38가지? 예, 이렇게 나온 게 답이겠네. 4번이다. 됐죠? 이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레벨 1번이 있는데 레벨 1번 안 되겠네요. 좀만 이따 다시 합시다. 알겠죠? 8시에 다시 합시다. 자, 14페이지에 1번 문제 봐봐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1번 문제. 14페이지에 1번.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2명인데 일렬로 세울 거래요. 근데 맨 앞에 2자리는 남학생을 세우고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머릿속에 바로 이게 그려지면 돼요. 남학생 세우고 남학생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빈칸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남학생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뭐 떨어지지는 않아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있냐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 풉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5팩이죠. 남학생. 그다음에 여학생은 2명이죠. 2명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4개 중에 2개 선택 이러면 끝이지. 그러면 계산할게요. 24고요. 아이고 틀렸죠?
120이죠? 120이고요. 얘가 24, 4, 3, 12예요. 12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자, 이게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야. 알겠죠? 보자마자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나 여기 있는 레벨 1번 문제들 중에서 2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관찰력이 필요해요. 13579가 있죠. 13579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건데 A분의 B, X, 그 다음에 플러스 C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여기서 그려지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부터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을 달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기울기랑 y절편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숫자는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13579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될 거 같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봐봐. 전체를 다 세요. 전체를 다 세. 다 센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숫자를 골랐는데 같은 직선이 나와. 같은 직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빼버립시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같은 직선이 나오는 상황을 뺄게요 한다. 봐봐. 근데 서로 다른 거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일단 전체는 이렇게 돼요. 5P3이에요. 5개 중에서 3개의 숫자 선택. 됐죠? 5P3. 자, 그러면 같은 직선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y절편 가지고 같은 직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울기를 같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A분의 B라고 내가 숫자를 썼을 때 이런 얘기겠지. 약분이 돼가지고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데 있어요? 찾아봐. 보여? 보이죠? 이거 있죠? 2하고 3이 있죠?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똑같죠? 3하고 9랑 똑같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죠? 그치? 그러면 얘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2번 센 거예요. 5P3에서는 2번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는 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1하고 3 혹은 3하고 9 한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기울기가 3짜리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각각? 봐봐. 1하고 3하고 했잖아. 5, 7, 9 3개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서 C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3가지는 빼주는 게 맞다 이 얘기야. 2번 셌으니까 빼는 게 맞다. 자, 그래서 1하고 3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들은 빼주는 게 맞고, 근데 잠시만요. 9도 못 세요. 그치? 봐봐. 내가 9도 세면 안 돼요. 왜냐면 1, 3, 9 이거 3개를 쓰면 안 돼요.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1하고 3하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플러스 9다 이렇게 썼는데 그럼 그 다음에 3하고 x 여기 위에가 9니까 x에 플러스 9다 이렇게는 직선을 못 만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9가 2번은 못 나오기 때문에 1하고 3하고 9를 다 쓰는 걸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개를 빼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C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하고 7밖에는 없다 그 얘기죠. 자, 또 있어요? 뒤집으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이번에는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9분의 3이 있죠? 그럼 얘도 몇 개예요? 숫자가 조합이 똑같으니까 2개죠. 그래서 여기서도 C는 5하고 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를 더 센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를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면 여기 4개가 있으니까 답은 5P3이 얼마냐면 60개거든요. 거기에서 4개를 뺀 게 답이에요. 그래서 56이 답. 됐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쉬워요. 말이 긴데 풀면 쉬워요. 3번. 읽어봅시다. 얘들아, 눈 떠요. 눈 떠요, 눈 떠요. 자, 봐봐. 한다. 읽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저런 그림이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삼각형의 내부 그리고 정사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9개의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6개의 색깔을 칠할 건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 잘 봐야 돼. 직사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4개의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이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도형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다 똑같은 색깔 칠한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네 군데는 똑같은 색깔 칠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저기는 누가 칠할지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색깔이 5개가 남는데 그 5개를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칠한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6개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빨간색처럼 칠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칠하면 되고, 나머지는 원순열리니까 그냥 3팩 쓰면 끝이죠. 뭐 이건 문제가 아니네. 그치? 돼요? 그래서 180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패스. 이거는 쉽습니다. 4자리 이하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각각 세서 다 더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읽어봐요. 자, 7개의 문자가 있는데 T하고 O하고 M하고 T, O, O, 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T 사이에 1개 이상의 문자가 놓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야,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것도 전체를 다 세요. 그치? 그 다음에 T끼리 이웃하는 거 빼면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T끼리 이웃하는 거를 빼면 돼. 이거는 그치?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된다. 자, 지금 문자가 총 몇 개냐면 T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O가 3개 있어요. O가 3개가 있고 M이라는 글자는 2개가 있어서 총 7개예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7팩인데 이걸 갖다가 2팩하고 3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T끼리 이웃하는 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하나로 뭉쳐놓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전체를 몇 개 취급하면 되냐면 6개 취급하면 되는 거고, 5하고 그 다음에 M하고는 서로 자리 바꾸는 게 똑같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T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답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얘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 4는 얘 때문에 안 해도 되니까 3하고 2예요.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6을 하나 약분하니까 5팩이니까 120인데 그걸 다시 2로 나누니까 60이죠. 자, 그래서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얘가 10이니까 210이죠. 여기서 60을 빼는 거죠. 그래서 150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1번이죠. 됐어요? 자, 2단계로 갑시다. 1단계는 쉬웠죠? 2단계로 갈게요. 자, 봐봐요. 레벨 2로 갑니다. 15페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애들도. 레벨 3의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쉬운데 1번 봐봐, 1번. 푼다. 정신 차리시고. 1번. 그림과 같이 1, 2, 3열에 각각 2개, 3개, 4개 좌석이 있고 A, B, C, D, E 5명이 그림이 9개의 좌석 중에서 각각 한 좌석을 택해서 앉을 건데 A랑 B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치? 야, 봐봐.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 그 상황부터 풀면 끝이야. 알겠지?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뭔가 특이한 상황을 제시해주면 그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그냥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처럼 취급을 하면 돼. 그러면 봐봐. 1번 한다. 1번은 의자가 뭐 이런 식으로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4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A, B가 이웃해서 같은 열에 앉게만 먼저 세면 돼. 그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1열인데 1열에 앉았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1열은 이웃하게 이렇게밖에 못 앉잖아. 그지? 그러면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자체를 고르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A, B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게 2팩이고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그럼 3명은 어디 앉아야 돼요? 남은 자리 몇 개 있고 7개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선택해서 앉아야 되는데 순서는 정해야죠. 그지? 이렇게 쓰면 끝이야. 또 한다. 두 번째 2열에 앉습니다.
야 2열에 앉으면 봐봐 AB가 2열에 앉는 거야. 의자를 골라야 돼. 이웃하는 의자를 골라야 돼.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AB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거 빼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앉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의자는 몇 개 남았어요? 야 9개 중에 2개 안 됐으니까 항상 7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7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 3개만 고르면 되지. 그러면 세 번째 3열이야. 3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3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이 자리 바꾸는 건 2팩에다가 그 다음에 7팩 3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근데 더할 때도 생각을 해봐. 이렇게는 다 공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하잖아. 그러면 더하면 6,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7팩 3 끝났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풀릴 거라는 뜻이야. 됐죠? 그럼 얘가 210이거든? 맞네? 맞아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10? 이거는요.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5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지? 자, 다음. 근데 문제는 읽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고 일단은 사건들을 먼저 좀 잘게 잘라본 다음에 내가 자를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잘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더할지 곱할지 이걸 계속 추론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알겠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돼. 다 한다. 또 볼게요. 봐봐. 2번이야. 자, 2번은 남자 3명하고 AB를 포함한 여자 4명하고 원형 테이블에 앉힐 거래요. 근데 여자는 4명이 일단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 그 다음에 A랑 B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한대. 됐어요? 이해? 돼요? 됐죠? 그럼 봐봐. 나 같으면 이렇게 세우겠어.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빼놔요. 얘네들은 앉으면 안 되잖아. 그치? 이웃하게 앉으면 안 되니까 이 2명은 제외시켜. 그러면 여자 몇 명 있어요 이제? 여자 2명 있죠? 여자 2명이고 그 다음에 남자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근데 여자들끼리는 일단 이웃하게 앉아야 되지. 야 그러면 몇 명 있는 것처럼 원순위를 일단 앉히면 돼. 4명 있는 것처럼 남자 3명에 여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앉히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원순열로 그냥 앉는 사건이야. 3팩이야. 이해돼요? 됐어요? 남자 3명하고 여자 그룹 한 그룹이 앉는 방법의 수를 한 거야. 원순열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나한테 뭐가 되겠어요? 여자들이 일단 한 몸처럼 다 여자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남자가 앉았어요. 남학생 앉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여학생 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 남자 앉고 여기도 남자 앉고 이렇게 앉은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 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일단 선택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여학생들이 앉아야 되니까 여학생을 앉힐 건데 어떻게 앉을 거냐면 일단 2명을 먼저 앉히자 이 얘기야.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이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 걔네들을 먼저 앉히자는 얘기야. 그럼 여학생들끼리 여학생 1번하고 여학생 2번이 앉는 방법이야. 이 안에서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잖아. 2팩이지. 근데 그러면 여학생 1번하고 2번이 앉으면 빈자리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 둘, 3개가 생기잖아. 이렇게 세라니까 그러면 여기 빈자리가 3개가 생겼지. 이 빈자리 3개 중에 몇 자리를 선택해서? 2자리를 선택해서 앉히면 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가 될 거냐면 3개 중에서 2개를 순서정에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끝이야. 이거 다 더하면 곱하면 돼 이제. 얘가 6이고 얘는 2고 6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곱하기 1번 더하기 아니야? 70이죠. 됐니 이해? 풀려? 경우의 수가 이게 혼자 공부하거나 풀었던 문제를 풀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능 보고 하면 틀려와. 그럴 때가 종종 있어. 그게 좀 짜증나 여기가.
틀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계속 틀렸어 여기서. 하나 더 틀린 거야.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대로 틀리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와. 야 여기 생각보다 틀릴 확률이 틀릴 위험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만 깜빡해서 빼먹거나 하면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야. 좀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 때 사건을 좀 잘게 잘 쪼개는 연습 혹은 케이스 분류를 잘 하는 연습부터 먼저 잘 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이렇게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하면서 풀어요. 아니면 사건들을 먼저 다 구분해놓고 계산을 마지막에 해요. 알겠지? 자, 3번도 할 생각해봐.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5가 포함되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5가 포함되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풀게요.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세면 되는 거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총 개수는 6의 3승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를 포함하는 자연수를 개수를 세래. 세도 되지. 세도 되는데 전체에서 얘가 전체야. 5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왜냐면 5만 빼고 3개를 다시 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5의 3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216에서 125를 빼니까 91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바로 답입니다. 돼요? 근데 만약에 케이스 분류를 했어 내가 이렇게 안 풀었어. 만약에 5를 포함하라고? 그럼 5를 포함하게 쓰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자, 두 번째 풀이에요. 5 땡땡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땡 5 땡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5가 이렇게 밖에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몇 가지냐 이거야? 36가지잖아.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여긴 더 이상 5가 안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36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36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36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5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치?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세지 맙시다.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세지 말고 이렇게 세자. 봐봐. 5를 빼고 나머지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에 2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2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25가지가 있죠. 이게 크게 첫 번째예요. 5가 1개.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5라는 숫자가 2개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5라는 숫자가 2개 들어가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냐면 5 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그 다음에 다른 숫자 5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5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5가지 해서 여기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75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5가 3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5. 그쵸? 1개. 그럼 답이 몇 개요? 91가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물론 이 풀이보다는 위에 풀이가 훨씬 깔끔하죠. 그치? 깔끔한데 못할 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푼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 자, 얘들아 4번 한번 풀어봐봐. 어떻게 풀지 한번 해봐. 읽어보고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건지 한번 풀어봐요. 그 다음에 빨리 뭐 물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와요. 지금 졸린 사람들. 물 마시고 와봐. 승민아 물 마시고 와. 물. 일어나면 잠이 깨. 발바닥이 땅에 딱 닿으면 잠이 확 깨. 그렇게 말고 중력을 느끼면서 아니구나. 중력이랑 네 몸무게를 느끼면서 일어나서 좀 걸으면 잠이 깨요. 민민아 갑자기 뭐 엄청 열심히 풀고 있어. 물 마시러 가기 싫어가지고. 다 외웠어. 왜 그렇게 되는지 풀어보라고. 답이야 뭐 이거 외우면 답도 쉬워요. 그지? 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요?
중국 때문이에요? 이제 문제 너무 많아. 학교에서 체육도 못 하겠네. 그치? 원래 안 하나? 그 사람들은 체육? 하잖아요. 그래도 체육은 해야 되는데. 아, 체육관에서 맞다. 야, 니네 또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셔틀러? 축구 선수예요? 아, 지금 여기 축구 선수이네. 그거 왜 해요 도대체 그걸? 그거 엄청 힘든데 그거? 그거 못하면 취업 안 된대요. 뭐가 안 돼요? 진짜 나왔어. 취업? 네. 셔틀러들 못하면 취업이 안 된다고? 네. 어디에 취업하냐? 파주 FC에 취업해요? 왜? 좀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안 들었어. 야, 나 얘기 좀 해줘. 궁금해. 어떻게 왜 취업을 못 해? 그래도 취업이 안 됐나? 고등학교 체력이 중요해서 네. 그걸 또 본다고 그런 어디서요? 기업에서요? 어우, 얘 고등학교 때 체력이 좋았네 안 좋았네 본다고요? 그니까요. 말이 안 돼. 아, 선생님이 그냥 걔가 한 거예요. 니네들이 넘어가기 싫어하니까. 되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아, 진짜?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아까 니네들 공부 안 하면 나태 지옥 간다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얘기예요. 나태 지옥 몰라요? 네, 또 해야 돼? 안 할래. 그 신과 함께 나중에 가요. 대학 떨어지고 나서 신과 함께를 보면 아, 내가 여기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안 거예요. 떨어질 안 떨어질 거면 지금 졸고 있지 말라고. 소은아, 떨어지면 안 돼. 자, 봤어요 이거 문제? 4번. 답은 너무 재밌게 생겼죠. 어떻게 경우에서에서 111이라는 경우에서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치? 답이 111입니다. 자, 근데 4번은 자, 그림을 생략할게요. 그냥 가봐요. 문제는 뭐라고 돼 있죠? 6초 이내죠. 한 번에 1초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지? 한 번씩 움직이는데 문제에서는 6초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6번 이내로 A에서 B까지 도착해봐라 이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최고 빨리 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 최고 빨리 가는 게 이렇게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치? 이렇게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빠른 건데 이렇게 4번 내려가면 바로 도착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4번 만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고 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게 4초 만에 도착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눈 거예요. 4초 만에 한번 도착을 해보자 이거. 이게 제일 빠른 거. 이렇게 4번 가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이렇게 푼 거야. 혹시 그러면 5초 만에는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근데 있다는 거야. 어떻게 가면 5초 만에 가냐면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오면 돼. 이게 중간에 3번 들어가고 얘네들은 한 번씩만 들어가면 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면 되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순서대로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팩인데 이거를 갖다가 3팩하고 1팩, 1팩은 안 쓸게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가 20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마지막이죠. 이제 6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6초 만에도 도착할 수 있죠. 어떻게 가면 되죠? 이렇게 몇 번 가고 이렇게 몇 번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가고 2번. 순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6팩인데 이거를 갖다가 2하고 2팩하고 마지막 또 2팩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답입니다. 돼요 이게?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는 90가지가 나오죠. 얘 답이 111이에요. 그치? 이거 길찾기 문제 응용한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런 응용 문제들도 한번 잘 봐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레벨 3.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레벨 3도 아까 풀어봤는데 아까 해보니까 자, 난이도들이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보죠. 자, 1번. 일단 이거는요 문제 해석 자체를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도 천천히 꼬박꼬박 읽어가면서 풀면 돼요. 봐봐 해볼게요. 3 이하의 자연수 n이에요. 3, 2, 1 요거 3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자,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2n개의 수예요. 그러니까 1일 땐 2개, 2일 땐 4개, 3일 땐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2n 자리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열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을 나열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긴데 문제에서 다시 뭐라고 돼 있냐면 가라는 조건이 있는데 가라는 조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봐봐. 2의 k의 마이너스 1번째 숫자랑 2k라는 숫자랑 크기 비교를 하면은 2k라는 숫자가 더 크대요. 홀수번째, 짝수번째 비교를 하면 짝수번째가 크대요.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A에 1하고 A에 3하고 A에 5하고는 자 이렇게 크기 순서가 정해질 거래요. 거기 2n-1라고 써있는데 어차피 3이야 자연수 n이기 때문에 A 5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됐죠?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네가 못 풀까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n이 1일 때다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숫자가 몇 개 주어지는 거고 1하고 2하고 2개가 주어지는 거고 한다. 그러면 봐봐요. 얘는 1하고 2를 이용해서 몇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냐면 두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두 자리 숫자를 쓸 건데 자 홀수번째랑 짝수번째는 누가 커요? 짝수번째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10이라고 만들어질 거야.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F1이 2가 된 거야. 됐니 이해? 잘 봐야 돼. 이거 문제 엄청 빨리 풀 거야. 바로 풀 거야. 봐봐. n이 2일 때래. 그럼 n이 2일 때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4개가 있는 거지. 4개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나열을 할 건데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봐야 돼.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로 구분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크기 비교를 하면 두 번째 숫자가 커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크기 비교를 해도 당연히 네 번째가 커야 돼. 이해돼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번째 숫자가 가장 큰 숫자냐? 그건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2하고 3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냐면 이제는 홀수번째 숫자들을 크기 비교를 했을 때에는 갈수록 커져야 된대.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가 커야 된다 그 소리야. 그럼 나열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스 분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작은 숫자 1이고요. 이해돼요? 1은 무조건 첫 번째는 제일 작은 숫자밖에 못 들어가. 1이야 무조건. 그치? 그러면 땡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올 수 있는 거 맞죠? 돼요 이게?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1도 있고 3도 있고 숫자 4까지 있으니까 1하고 4하고 4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뒤에 큰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3하고 4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3하고 4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 3, 2, 4도 되지만 1, 4, 2, 3도 문제 조건에 틀리지는 않아요. 그쵸? 됐니 이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하고 3을 놨을 때는 4는 여기 한 군데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얘는 4가 여기에 올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경우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F3은 얼마예요? 아니죠. 미안. 2는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n이 자 이제 3일 때고 그러면 F3이라는 숫자가 나올 건데 이거를 찾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됐죠? 근데 느껴지시겠지만 이거 꽤 어렵습니다. 다 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 세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다 세야 되는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자 일단 6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일단 홀수 번째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큰 숫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6시 3이야. 순서는 고르자마자 다 정해지니까 그럼 6시 3인데 6시 3은 몇 가지예요? 20가지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20가지 중에서 이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을 건데 그 20가지를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 넣어가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어렵단 말이야.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건 별로야. 이거 언제 다 세고 있어. 물론 색은 셀 수는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 어려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 봐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를 일단 짝을 따로따로 지어놔야 돼. 1, 2번에 들어갈 숫자, 3, 4번에 들어갈 숫자를 따로 골라야 돼.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숫자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돼.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됐어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 그치?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근데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이게 여기 들어갈 숫자 2개를 고르고 여기 들어갈 숫자 2개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봐봐. 이해 안 되겠다. 다시 할게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4개의 숫자를 2개로 분할할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4개를 2개로 분할할 거야. 이쪽 2개, 저쪽 2개. 그러면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를 고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2팩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분할을 한 거야. 아니면 1, 3, 그 다음에 아니면 1, 4, 그러면 여기가 2, 3이고요. 2,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2,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거야. 됐죠? 근데 분할하는 순간 작은 수와 큰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2개를 고르면 얘네들은 1, 2, 1, 3, 1, 4 이렇게밖에 배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3, 4, 2, 4, 2, 3밖에는 배열이 안 돼요. 그치? 근데 문제는 내가 1, 2를 한쪽에 놓으면 반대쪽엔 3, 4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1, 2는 앞에 3, 4는 뒤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돼요? 이해? 내가 앞에다가 1, 3을 놓으면 반드시 뒤에 2, 4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이 2보다 작으니까. 1, 4를 앞에 놓으면 2, 3을 뒤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분할만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내가 분할만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누가 그 그룹 중에서 앞에 갈지가 이미 정해지지? 그룹 안에서는 누가 앞에 갈지가 정해졌지? 그냥 분할하라는 얘기야 이건. 2개씩으로 묶어서 분할하라는 얘기야. 즉 이 문제도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2개로 분할을 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로 분할을 이렇게 해서 하나는 1하고 3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5하고 6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은 게 누가 있어? 1, 3, 5, 6 썼으니까 하나는 2하고 4가 남았네요. 자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쳐봐. 그럼 분할을 딱 하는 순간 봐봐. 얘가 1번이지. 1, 4. 그 다음 2번은 얘잖아. 그치? 2가 제일 그 다음에 작은 수니까 2,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분할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애가 큰 숫자니까 이렇게 숫자가 배역이 돼서 1, 3, 2, 4, 5, 6이라는 숫자 분할이 끝났죠. 그쵸? 나열이 끝났죠. 그러니까 나는 분할만 하면 숫자는 알아서 자동으로 배역이 될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분할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6C 2가 되고 그 다음에 4C 2가 되고 그 다음에 2C 2가 되고 얘를 얼마로 나누면 숫자 3개가 똑같은 숫자니까 3팩으로 나누면 끝이야. 그럼 이거 답이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그냥 15, 15개 나와요. 분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다 세면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 그치? 뭐 빼먹거나 더 쓰거나 이게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분할하라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도 풀어봅시다. 2번 읽어보죠. 이해됐죠 이거? 네.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뭐 한번 해보세요. 자, 2번은요. 어떤 음식점에서 자 A, B, C, D 4종류를 파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이 음식점에서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하나씩 택해서 주문을 했고요. 같은 날 저녁 시간에 또 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각자 점심시간에 주문했던 음식하고 다른 음식을 주문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지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이건 다 해야 되고 방법 없어. 봐봐.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내가 점심에 갔어. 자, 이거는 시뮬레이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점심을 갔어요. A, B, C, D 4개 중에서 3명이 각각 다른 거 하나씩 고르는 거야. 그래서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고 3번 사람이 있는데 얘는 A라는 음식을 B라는 음식을 C라는 음식을 골랐어요. 이게 점심에서 밥 먹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경우의 한 형태예요. 됐지? 그럼 이렇게 형태를 잡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얘는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점심 먹는 방법이 24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돼요? 이해?
됐어요? 이거 한번 따라서 써봐. 알겠지?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녁. 자, 저녁. 자,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녁 먹으러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는 절대 뭘 안 먹어요? A를 안 먹어요. 아니 1번 A를 안 먹어요. 2번은 B를 많이 먹을 거고 3번은 C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자, 봐봐. 어떻게 나눈 거냐면 첫 번째는 D라는 음식이 있지. D라는 음식을 저녁에서 1번 케이스는 나는 D라는 음식은 안 먹을 거야. 알겠죠? D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녁을 먹을 때 아까 안 먹었던 음식을 끼를 거냐 끼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일단 경우의 수가 바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자 일단 안 먹는다 치자. 그럼 이거는 맨날 풀던 문제야. 뭐냐면 A 밑에 A 놓지 않고 B 밑에 C 밑에 각각을 놓지 않는 경우의 수를 직접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A 밑에 올 수 있는 숫자는 B가 있죠. 그러면 B를 썼어요. 그러면 A, C가 남았죠. C는 여기 못 쓰니까 C, A밖에는 못 먹어요. A가 B를 선택하면은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A가 마찬가지로 C를 선택했어요. 1번 사람이 C를 선택했어요. 이번엔. 그러면 남은 음식이 누가 있냐면 A하고 B 있는데 B는 B를 안 먹을 거니까 3번이 B를 그 다음에 A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다. B를 선택 안 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다.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D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한 명이 D를 선택해야 되겠죠. 맨 앞에 사람 합시다. 얘가 D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가 D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몇 개예요? 세 가지죠. 됐죠? 그 중에 하나를 쓴 거야.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B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누가 있는 거냐면 B를 제외하고 됐죠? D도 제외하고 A를 먹거나 C를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A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은 음식이 누가 있냐면 A하고 D하고 썼으니까 B하고 C하고 남았는데 C는 못 먹으니까 B를 먹어야 돼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D랑 C를 먹었어요. 그러면 3번 사람은 C를 먹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A하고 B하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D가 포함이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사람이 D를 선택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와. 2번이 D를 선택해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3번이 D를 선택해도 세 가지야. 그래서 그거 세 개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을 곱하면 9가지가 되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점심에 먹을 수 있는 24가지 각각마다 몇 가지씩 나오니까 1가지씩 나오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4 곱하기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냐면 264가지가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밥 먹는 경우의 수는 264가지입니다.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고른 거 다시 고르지 않게 하면 그려보셔야 돼요. 이걸 써봐야 돼요. 알겠죠? 기출문제 중에도 이런 거 있는데 모자 밑에 모자 놓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예 그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쉽네요. 이게 좀 덜 세도 돼요. 자 뭐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남았네요. 자 3번하고 4번도 볼게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계속 시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를 높이려면. 그래서 요거를 각각 잘 잘라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3번도 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거 숫자 지울게요. 264입니다. 예. 24 곱하기 11 3번도 읽어볼게요. 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F1하고요 F2하고 곱하고요 그 다음에 F3하고 F4하고 곱해가지고 숫자가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8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이렇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근데 이거 풀 때 또 난리도 아닌데 여기 1대1 함수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를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부터 나눠볼게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1하고 8인데 그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해서 1 미안해요. 곱해서 1 더해서 7 얘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1하고 7이라는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해서 7이 안 나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워요. 그러면 2하고 6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3하고 그 다음에 5하고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케이스는 4하고 4는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은 당연히 5하고 3도 만들 수 있을 거고 6하고 2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총 5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얘도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곱해서 2가 만들어지려면 방법은 1 곱하기 2밖에는 없죠. 그럼 여기 있는 1하고 2를 여기 있는 1하고 2가 선택을 두 개를 다 1대1 대응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냐면 2팩이고 그 다음에 곱해서 6을 만들려면 6이 없기 때문에 2하고 3밖에는 안 돼요. 곱해서 그치? 6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3하고 4가 2하고 3하고 다시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럼 거기서 선생님 2가 두 번 선택되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2팩이 되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함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5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경우의 수 몇 개 있어요? 그렇죠. 5개가 있죠. 그래서 저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답이 얼마냐면 4, 5, 20까지가 나와요. 그럼 얘도 몇 가지야? 20가지야. 그러면 또 세보자. 곱해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1 곱하기 3밖에 없어. 소수니까 얘도 1 곱하기 5밖에는 없어요. 그치? 그럼 얘는 경우에서가 몇 개냐면 2팩이고요. 그 다음에 또 2팩이고요. 그 다음에 또 5죠.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예요? 20가지죠. 그러면 얘도 몇 가지예요? 20가지죠. 이제 4하고 4만 세면 되네. 그러면 4하고 4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또 두 가지야. 1하고 4를 선택하거나 2하고 2를 선택하거나. 이해돼요? 이거 경우에서가 몇 가지요? 1하고 4를 선택하는 거, 1하고 4를 선택하는 거는 두 가지를 2팩이죠. 여기는 2팩이에요. 그 다음에 2하고 2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둘 다 이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럼 얘도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다시 5가 있죠. 그래서 얘는 45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125가지가 나오죠. 돼요 이해?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네요. 그치?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부터 잘 나눠야 된다고. 1, 2, 3, 4, 5가. 그러면 보인다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야. 빠지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자, 한번 다시 풀어봐. 집에 가서. 그리고 수학도 풀어보고. 알겠죠? 자, 집합 1, 2, 3, 4, 5, 6 하고요. 그 다음에 7, 8, 9, 10이 있는데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래요. 여기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있고 여기 7하고 8, 9, 10이 있는데 자 해석을 좀 해야 돼요. FA가 7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FB는 8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A랑 B는 각각 몇 개래요? 한 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7의 짝하고 8의 짝은 몇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얘도 한 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C하고 D인데 C는 9고요. 그 다음에 D는 10인데 얘네들의 짝은 각각 최대가 몇 개래요? 얘는 최대가 3개고요. 얘는 최대가 4개예요.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나 아까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틀릴 뻔했는데 얘는 3개가 최대고요. 얘는 최대가 4개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봐봐요. 뭐 1대1등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한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당연히. 구로 여러 개가 와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보세요. A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한 가지죠. 그 숫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야? 6가지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A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건 5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이 7로 갔어요. 그러면 난 A를 1로 선택한 거죠. 근데 이번에 8로 가래도 1을 선택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함수가 아니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여기 B에는 서로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이건 함수값이 서로 하나의 원소가 함수값을 대응값을 2개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함수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5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2가 8을 선택해서 끝났다라고 칩시다. 됐죠? 더 이상 C랑 D 자리에 1하고 2가 원소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제 C하고 D에 들어갈 숫자가 총 몇 개 있는지를 세서 다 더하시면 끝이에요. 그치? 더해서 30이랑 곱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자 숫자 조합부터 먼저 찾아보죠. C는 최대 3개예요. 얘가 3개를 가져갔어요. 뭐 3, 4, 5 이렇게 가져간 거야. 나머지 6은 C한테 반드시 가야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D는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C가 2개 선택하면 D도 2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개 선택하면 얘도 3개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해. D는 4개까지 되니까 0개, 4개도 가능해. 자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볼게요. 봐봐. 그러면 C한테 3개가 가야 돼. 그럼 여기 4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걔가 C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냐면 그냥 4가지야. 그럼 나머지는 1가지니까 그냥 4야. 조합이야 그냥 이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요. 근데 여기서 4개 중에 내가 2개를 이렇게 골라서 9로 가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10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속 1가지입니다.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4가지고 1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그냥 1가지죠. 그치? 그래서 얘도 1이에요. 그러면 C하고 D를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30개마다 몇 개씩 나오는 거냐면 15개씩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면 답은 30에다가 15개를 곱하니까 450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돼요 이해? 1번이 어렵죠. 그치? 1번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면 더 어렵고 1번이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2번이 일일이 다 계산을 경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까다롭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케이스 분류를 잘 해라. 이게 계속 교훈이야. 확률까지. 알겠지? 조건부 확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만 푸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계속 중복돼요. 내용들이. 확률까지는. 다 똑같아.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까지 뭘로 수업을 하든 다 그 얘기밖에 안 해. 케이스 분류 잘해라. 경우의 수를 잘 나눠라. 이렇게. 알겠죠? 자 일단은 요만큼만 하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해야죠.